게임 이슈를 체크하는 남자 게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이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5월 21일에 방영된 100분 토론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출연진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교수와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와 인터넷 가해존 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게임 업계에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났고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서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은 게임을 많이 하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 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토론이 맞나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토론이 뭡니까?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일단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 토론자, 사회자, 토론 규칙이 필요한데 여기서 사회자는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사회자부터가 편파적이고 김윤경 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반대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다음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적고 있고 조금만 논리가 밀린다 싶으면 그냥 그 얘기 끝냈다고 끝내버리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역시 무적의 논리는 무논리입니다. 그냥 이분은 자기 얘기하러 나온 겁니다. 일단 풀영상으로 보면은 진짜 모든 얘기가 주옥같이 뺄 얘기가 없어가지고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윤경 정책국장의 대화 내용만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윤경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거고 사실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좀 지나치게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결과 임상 실험 굉장히 트래킹을 했던 실험에 따르면은 좀 늘어난다. 게임을 좀 많이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10년 후, 몇 년 후에 보니까 좀 중독 현상이 심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굉장히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도서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부터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게임에 블랙홀처럼 빠져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게임에 빨려드는가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속성, 끝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게임은요. 갤러그, 너구리 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환경을 빼고더라도 이제 그 게임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근데 위 교수님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즘의 게임은 연속성이 너무 강해서 그 연속성이 중독성을 일으킨다. 그 부분은 교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일단 그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강등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며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게임이 그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제 말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레벨이 떨어지는 게임은 없습니다. 네,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그 득템과 랩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랩업을 하려면은 아이템을 구해야 하는데 레벨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랩업을 하려면 아이템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 말로는 노가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계속 클릭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임에서는 뇌가 다양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지를 못해요. 단순한 부분만 자극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친구들과 협업 게임을 하다가 파티에서 나오는 거 있죠. 엄마들이 파티 조금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파티에서 중간에 아이들이 나오면 민폐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티가 그것이 사교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른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 트러블을 경험하면서 고치면서 사회성이 길어지는 거지 같이 가상현상에서 열심히 상대를 이기고 상대의 게임을
그런 캐릭터를 죽이고 그런 싸움을 하는 곳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회성을 키운다는 거는 너무 심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 게임에 대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랩업을 하려면 아이템을 사야 하잖아요. 근데 이 확률형 아이템은 실제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은 그 물건의 그 정보를 알고 사잖아요. 네. 근데 물건의 정보를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뽑기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왜 살까요? 좋은 거 나올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사지 약간 않겠습니까? 사행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네. 그것 때문에 사행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꾸 사게 되는데 네. 실제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요. 그것도 초등학생입니다. 그거 사는데 1,500만 원 썼고요. 여중생이 4천만 원 썼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사행성이 많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템의 그 확률형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게 게임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 친 돈으로 게임 회사들이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게임하고 게임 중독을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점을 사행성 이슈하고 확률형 아이템 치는 건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오늘 갑론을박해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졌어요. 그런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우리는 지금 게임이 그거 중독이다 아니냐 언젠가는 끝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중독이니까. 하지만 계속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그런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갈지 그런 발전적인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사업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치료나 이런 상담을 못 받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이라고 코드화가 안 돼 있으니까 등록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실제로 김 국장님도 심각한 어떤 고민하는 부모들은 내 손을 잡고 왔어야죠 이미. 그리고 그게 제가 전국적으로 몇백만 명이 드리고 됐어야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속상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견이 잘 안 되고요. 실제로 정말 저희들도 게임이 심각한 아이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속상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그 속내를 털어놓지가 못하거든요.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질병이라는 걸 더 알아야 해요. 만약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성의 문제로 생각하지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국장님. 인성의 문제로 생각하니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적극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질환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집계가 안 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폭력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거 3%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 판단 기준이라든지 연구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행위들이 사실은 1년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그 정도는요. 지금 학교 폭력이 연 2만 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요. 학교 조직과 학교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공부 중독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게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게임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현재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게임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논지가 중독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독세는 뭐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독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산업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애들 다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게임 산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이요 혼자 큰 게 아니거든요. 지금 1990년대부터 정통부가 이제 키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나 핫한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가 경쟁적으로 이겨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서 키운 산업이고요.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서 키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국가 뭡니까? 국민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 정책으로서 그 게임 산업이 그리 크는 동안 국가 세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게임이 한참 크고 있는 동안 한편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임에 대한 피해는 늘었고요. 그러는 동안 학부모들의 근심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게임 산업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젠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식이 되어 있거든요. 게임 산업이 국가 육성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돈 때문에 돈 내기 싫다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10초만 반박해도 네, 되겠습니까? 10초만 반박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문체부와 함께 게임 산업이 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의 지금 입장은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올리지 말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체부는요. 지금 게임 중독을 질병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그 문체부와 같이 끼고 게임 산업도 그럼 문체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게임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가 같이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만일 중독세를 낸다고 하면 문체부도 살짝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문체부가 세금을 낸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정책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할까요? 잠깐만.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국장님, 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요, 정부가 육성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공자거든요. 네.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정부가 정부의 손을 타지 않고 육성했던 최초의 산업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웹툰이고 세 번째가 아이돌입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은 게임 산업이 뻗어나갔던 2008년부터 셧다운부터 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게임은 정부가 탄압을 했던 산업이었고 오락실 가지 말라 했던 산업이었고 오락실 가면 정학을 받았던 게임 자체를 극히 탄압했던 속에서 자생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오는 유일한 최초의 산업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는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오락실 가는 거 싫어했죠. 왜냐면은 네, 한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말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PC에서 그 PC 사용 용도를 그 순위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그랬더니 게임하는 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게임이 정말 얘 산업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육성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네, 말씀 끝나요. 네? 누구 논문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누구 연구예요? 저희는 일반인이나 굳이 그 논문까지 그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되는 제가- 말씀이세요.